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 속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천국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버트 조지 웰스는 가정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죠.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꽃피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천국 가정을 만드는 것은 정말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가족 제도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아들 3대 정도는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핵가족이라 사실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만나는 게 일단 출가하면은 1년에 한 번 추석 때나 만나서 오손도손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정, 가족, 이제 문화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도 참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을 때에 나라에 정말 훌륭한 국가가 형성되지 가족 없는 국가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가족, 가정, 다정하게 지낼 수 있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인생이.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벌써 갈 때가 됐죠. 그래서 그 가정을 귀히 여기고 거기는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자녀들, 손주, 손녀들 정말 그런 가정이 형성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왜 하나님이 세운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하고 가정이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세워놓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국립소록도병원 치과의료부장이신 오동찬 집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이자 또 의료부장을 하고 있는 오동찬입니다.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이고요. 그냥 성도로 불러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소록도 하면은 가본 사람들도 있지만은 못 가본 사람들이 많죠. 네네. 소록도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저기 전라남도 고흥반도에 있고요. 고흥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늘로 보내는 요즘 그 우주 위성 올라가는 그 근처죠. 거기는 나라도고요. 거기에서 약 1시간 좀 넘게 가야지 소록도가 나옵니다. 근데 고흥. 네네. 고흥이 좀 전라남도 고흥 군. 네네. 그러면은 그 소록도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어요? 원래는 거기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1916년에 일제 강점기 때 그 전에는 한센인들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치료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들 눈에는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한일 합방의 당위성 중에서도 너희 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센인들을 우리가 치료 요양해 주겠다. 선교사님들 같이. 그래서 1916년에 소록도 병원의 원주민들을 이제 밖으로 내몰고 거기에 이제 한센인들 그 수용 시설을 만든 거죠. 지금 우리 역사를 좀 훑어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을 굉장히 경계를 했죠. 옛날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사실 문둥병이라고 군데군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소록도로 합병이 되면서 천주교 수녀들도 와서 있었고. 이제 그건 해방된 이후에 1963년 정도. 그렇죠. 그러면 그 소록도 규모 좀 얘기를 해보세요.
소록도는 약 130만 평이어서 여의도보다 한 1.3배 크고요. 섬 전체가 병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부인들이 이제 공원도 조성해 놓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 어디 관광지니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섬 전체가 병원이고 3분의 1은 저 같은 직원들이 기거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예전에 이제 한센병에 걸렸지만 지금은 다 치유가 된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 일반 주민들이 3분의 2 지역에 걸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 규모가 제일 많이 모였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 숫자적으로 규모가 많이 다르죠? 1947, 8년 정도에요. 한 6,254분 계실 때가 제일 많았고요. 지금은 어제 이제 제가 소록도에 에서 올라올 때 의료부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 주민들 수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수가 362분 계십니다. 그러면 소록도에 들어가 있는 환자들은 정부에서 정부에서 다 케어를 해줍니까? 네네. 그 의식주 무료에 진료 무료에 그다음에 일정 부분 뭐 노인 수당, 장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 힘든 삶을 사셨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저도 이제 나이 90이 돼서 거길 가봤는데 규모가 큰데 보니까 교회가 4개나 있었다고 그러죠, 옛날에? 예전에는 이제 6개가 있었는데요. 6개. 그 이제 우리 어르신들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뭐 서생교회, 남생교회는 이제 이렇게 폐쇄가 되고요.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4개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 이제 예배를 늘 합쳐서 드린다는데 월에 한 번씩 그 연합예배를 연합예배. 근데 교회가 엄청 크대요, 건물이. 그건 이제 60년대 초반에 그 김두영 목사님께서 그 당시 이제 그 부흥회 가지고 교회 6개를 다 이렇게 건립을 했고 그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렸던 그 중앙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머리카락 자르고 비녀 팔고 그 힘든 육체를 가지고 그 교회를 직접 그 지은 교회거든요. 거기 보니까 찬양대도 있고. 네네네. 예.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있는데 기거하는 분들은 나라에서 다 저기를 해주지만은 목사님 봉급, 목사님 생활비는 교회에서 되나요? 네, 이제 우리 그 성도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11조 거기 사는 분들이 네네네 직원들도 다니면서 11조를 내고. 아 직원 교회가 또 위에 직원지대 교회가 또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저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교회 운영을 하고 목사님들 봉급도 생활비도 드리고. 네, 이제 그 재정 문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뭐 좀 도와드리려고 연락을 하니까 뭐 정부에서 잘 해주니까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어느 분이 그 목사님들 재정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신 분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재정을 조금 도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집사님 생각에 집사님 먼저 좀 구체적으로 거기 들어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제 만 29년 어제부로 제가 95년 4월 23일 날 소록도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만 29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공무원이요? 네네.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복지부 직원이 거기 파송돼서? 아닙니다. 그 의대나 치대를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이제 군대 대신 군의관이라든지 공중보건의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중보건의로 해가지고 군 복무를 어떻게 보면 이제 3년 동안 소록도에 했었었죠. 그래서 군 복무 차원으로 95년 4월 23일에 소록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제대를 하고. 네, 최초로 공보위를 보통 1년이나 길게 하면 2년 후에 다 나가버리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워낙 그 월급도 적고 그다음에 환경도 열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의사들이 1년 근무하면 다 이렇게 나가고 그랬는데 부끄러운 이야기도 하는데 소록도 108년이 됐는데 공보위 3년을 마치고
최초로 남은 의사도 저였고요. 또 우리나라에 그렇게 의사가 많은데도 이렇게 이제 30여 년 동안 진료하고 있는 의사도 제가 네. 처음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노벨상을 받아야 할 뿐인데 네. 그러면은 거기서 총각대 들어가셨어요? 결혼하고 들어가셨어요? 총각대 들어갔습니다. 총각대 들어가서 그러면은 지금 결혼하셨고 네네. 자녀가 딸 둘입니다. 딸 둘인데 사모님이 결혼하러 왔고 사러 왔을 때 나 설옥도에 있으니까 거기 산다. 금방 사모님이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실은 제가 설옥도 가기 전에 집사람은 이제 저보다 3년 전에 이렇게 간호사로 와가지고 우리 이제 어르신들 간호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얼굴 쪽에 그 구강암이 있는 환자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 환자 이렇게 치료하고 하다가 결혼하게 됐고요. 결혼할 때 아니, 우리 그럼 집사님, 집사님네 부모님들이 우선 선입관념이 있을 텐데 나 거기서 그냥 근무하고 살겠습니다.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말기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소록도를 간다니까 펑펑 우시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가라. 그렇겠죠. 또 이제 가족들도 다 반대하시고 또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주위에 이제 한센 어르신들을 본 어떤 그런 네. 경험이 있어서 굳고 그렇지. 반대를 하셨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너도 그런 병에 걸릴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셨을 거고. 네네네. 그러면은 그걸 이제 극복하고 거기 가셨다. 또 새로 신부를 맞이하는 처갓집에서는 처음에는 그 집사람도 거기서 반대하는 게 보통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집사람도 거기서 이제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처갓집에서는 크게 이제 반대는 안 했었어요. 대신 제가 1년, 2년 있다가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장인 장모님은 그래도 이제 치과 의사 사위 맞이하니까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계속 있으니까 예전에는 가면 이제 사위 왔다고 시암탉도 잡아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주시고. 그러면 이제 네. 거기서 공무원이면 연령 제한이 있죠? 네, 60세면 퇴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60세 되면 계획이 뭐예요? 일단은 또 하나님께서 저를 소록도로 이렇게 보내셨고 또 이제 거기서 퇴직을 하게 되면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아무래도 2005년부터 소록도에서 이제 수술이 거의 다 끝나서 네. 외국에 있는 한센인 마을, 쓰레기섬, 빈민촌을 가족들하고 같이 진료를 계속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는 그쪽으로 가서 좀 하고 싶은데 또 그것은 저의 소망인데 또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인도하면 또 그쪽으로 또 즐겁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갔때 우리 집사님이 저희 안내를 하셨을 때에 이제 사람이 3번 죽는다. 네네, 거기 네. 들어온 사람. 왜 3번을 죽습니까? 거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2번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죽고 뭐 이제 천국 이렇게 해야 못 가면 되는데. 두 번째 죽는 네네. 거죠.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우리 그 선교사님들 같이 우리 한센인들을 치료 요양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소록도는 수용 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죽고 나면 바로 장례를 해야 되는데 죽고 나면 시체 해부대 시신을 옮겨가지고 시신 해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잘 때마다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저랑 계속 이렇게 만남을 하니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오 선생, 우리가 잘 때마다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발 주일날 죽게 해주세요가 왜 기도 제목. 왜 주일날 왜? 왜요라고 물어보니까 주일날 돌아가시게 되면 저 같은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니까 시신 해부를 안 당하고 네. 바로 화장. 그래서 화장까지 해서 3번을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사회에서는 그 운명하시면 3일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1일장 하루. 그래서 이제 이 시신해부 당하는 게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럼 만약 가족이 있다면은 그 유골을 가져갑니까? 이제 최근에는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거의 그 예를 들어서 10분이 돌아가시면 거의 한 7, 8분은 그냥 화장해서 낙골당에 이렇게 입간합니다. 그러면 이제 외정 때 그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뭐 원장이 네네. 일본 원장이 엄청 많이 뭐 때리고 감옥소에 그 자기네들 만드는 감옥소에 넣었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도 이 병에 대한 예비 지식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소록도 같은 시설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원래 일본에가 한센병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분들을 치료해 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수용소, 감옥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뭐 시신해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그 당시는 정말 믿음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또 신사 참배를 거절을 하게 되면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감금실 넣어가지고 온갖 그 채찍질, 그 다음에 너무 소록도가 강제 노역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도망가다가 잡혀오면 또 그 감금실,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감금실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 그 정관수술. 이 정관수술도 거의 90년대 초반까지 하고요. 시신해부도 일제강점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해방이 된 이후에도 쭉 해왔었고요. 그럼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러한 병이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선천적으로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정말 목사님 말씀에 유전병이 아닙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일부 원장님들께서는 결혼은 또 장려하고 출산도 장려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직원지대에 그 보육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오스트리아 수녀님들께서 이 아이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유전이 아닙니다. 균이 너무 약해서 엄마의 태반을 통과를 못합니다. 이게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양육을 하고 또 이제 BC 결핵 예방 접종도 다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또 이 아이들이 좀 마음 아픈 것은 14세가 되면 이제 우리가 한센인 치료 요양은 있어도 한센인 자녀 치료 요양이라는 것은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14세가 되면 소록도를 또 떠나는. 그러면 소록도에서 근 30년 봉직을 하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시고,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하세요? 제일 힘든 것은 이제 의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원장 직무대리도 2번을 하고 지금 의료부장도 3번째 하는데, 의사 공백기에는 제가 이제 다른 과도 다 진료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왜냐면 예전에 배 타고 다닐 때 우리 이제 한센 어르신들을 일반 병원으로 가게 되면 소록도에서 환자 왔다고 이렇게 이제 거절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때 힘든 거예요. 이제 제 영역은 이 구강 아간면 영역인데, 물론 이제 이쪽이 안 좋으면 입원도 시키고 수술도 하는데, 다른 영역에 질환이 있을 경우 의사가 없을 때 그 환자들 진료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제일 보람된 것은 뭐 이제 뭐 수술도 있고만 그러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오 선생은 안 가니까 좋네, 이 말 들을 때가 제일 보람있고 행복하고. 이제는 이제 약물 치료로 한센병이 완치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센병 박물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1996년에 병원 개원 80주년에 공원 옆에 조그만 그 박물관을 있었고요. 이제 100주년 되는 2016년에 그 큰 이제 대형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 과거부터 우리 한센 어르신들의 어떤 삶, 어떤 그 고난의 삶, 인권 탄압의 그런 것들도 전시돼 있고, 또 과거에 어떻게 생활했는가,
생활 모습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또 학교생활 어떻게 했는가,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역사가 이렇게 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 소록도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하나요? 이제? 예,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참 너무너무 그 미약한 신앙인인데, 우리 어르신들 80%가 기독교고 20%가 카톨릭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소록도 내에서 전도는 힘든데 2005년부터 그 1년에 한 두세 번 회의 진료, 빈민촌 쓰레기섬 진료 갔다 오면 선교사님들이 오집사님 왔다 진료 가가지고 그 성도 수가 몇 배로 늘었다고, 그래서 그쪽 가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동찬 집사님, 예수를 언제 믿으셨어요? 중학교 때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갔었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쭉 신앙생활을 했었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도 그 새벽 기도를 쭉 다녔었어요. 근데 듣는 말씀이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방황을 한 4년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때문에 그 호언 기도를 하고, 아마 저의 어떤 죄인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었구나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요? 어머니가 네. 말기암이어서 서울대병원에 수술이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시고 가라고 해서 그날 저녁에 그 서울대병원 1층 로비에서 대학 다니면서 멀리 있던 하나님을 다시 이제 기억하고 무릎을 꿇고, 혹시 어머니 수술 가능하게 해주고 5년만, 그 당시는 이제 암 수술이 최고 이제 수명이 5년 정도였어요. 네. 5년만 살게 해주신다면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죽을 때까지 그냥 주의 일을 하다 죽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들이 라운딩을 하면서 환자분 수술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딱 수술 후에 5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떤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네. 저도 이제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않을까. 그렇게 또 네, 결심하고 그때 소록도로 가게 된 어떤 네, 이제 계기도 원래는 됐던 것 같아요. 그 코이카를 갈라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제 코이카에 그해 연도에 이제 치과 의사를 안 뽑았고, 그리고 원래 본과 2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소록도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면 이렇게 이제 가고 싶은 걸 찍어요. 근데 그때도 국립소록도병원이 제일 아래에 있고 누구도 가기 싫은 곳인데, 제가 이제 순위가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글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국립소록도병원. 그래서 즐겁게 찍고. 대단하십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듣다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가 일반 사회에 나와서 돈도 벌 수 있고 개인 치과 병원도 열 수가 있는데 저기 들어가서 30년 봉사를 했다. 저분이 봉사를 하시는데, 치과 의사를 하시는데 좀 도울 일이 있으면 내가 돕고 싶은데, 만약 그런 사람이 저희 방송국에 연락을 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소록도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너무 풍요롭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도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일부는 필리핀에 있는 한센인 분들을 위해서 뭐 건물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니 이제 저는 미국 선교사 와 있는 사람 중에 치과 의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그 양반이 무이촌 섬에 네네. 가서 일주일씩 있다가 다 그 동네에서 또 그 옆에 섬에서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무료로 갖고 가고 그러는 걸 봤거든요. 그럼 우리 오 선생님께서도 야 나도 무이촌 의사가 없는 섬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섬에는 뭐 300명이 거주하고 100명이 거주하고 1000명이 거주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 무이촌이 있다. 의사도 없고 치과 의사도 없다. 사실 치과는 조금 고급형에 들어가는 거죠. 목사님 말씀대로 저에게 그 연락이 오면 저는 즉각 가서 진료를 하겠습니다. 네. 또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진료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이제 해외 진료를 다니다 보니까 그 기구들도 다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제가 집사람하고 가서 하겠습니다. 봉사하겠다. 네. 그러면 저 교통수단이 어떻게 돼요? 각 무이촌 섬에 가려면은 배 타고 가야 되죠? 네네네. 그런 배가 수시로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이제 무이촌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배가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돌아다니는 무이촌에서 돌아다니는 배가 공중보건이들을 실어가지고 거기 그 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무이촌 가서 진료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공보의 제도 시스템을 아주 잘 해놔가지고 무이촌 같은 데 가서 진료도 하고 있고요. 네, 자녀분이 지금 또 의대를 다니고 네네. 큰애는 예. 지금 한의대를 다니고 있고요. 아. 둘째는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큰애가 8살, 둘째가 6살부터 가족들이 해외 진료 봉사를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는데 네. 그냥 또 집사람은 과거에 간호사였기 때문에 해서 4명이 이렇게 의료 집안이네요. 다녔기 예. 때문에 4명이 같이 또 다니는 게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삶이 너무 좀 힘든 삶인데 남은 생은 평안하고 또 기쁘게 살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립소록도병원 치과의료부장이신 오동찬 집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가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